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재판부는 12.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라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.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. 권준수, 안동준 기자 나와주십시오. 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이 내려졌습니다. 재판부는 추가 신문을 진행한 뒤 한 전 총리를 법정에서 구속했는데요. 오늘 선고 결과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시죠. 네, 먼저 재판부는 12.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이 부분을 판단한 뒤부터는 선고 과정에서 12.3 내란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.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.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애초에 특검이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. 한 전 총리가 계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. 아울러 재판부는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,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, 공용문서 손상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습니다. 한 전 총리가 인정했던 위증 혐의도 역시 유죄로 선고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.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. 네, 혐의별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. 국무회의의 위법성이 인정됐습니다.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춰야 한다며 말했고 또 국무총리라는 직위에서 대통령 국법상 행위를 만료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. 평소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었다면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반대 의사를 내지 않은 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 정당성에 동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를 말하지도 않아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. 다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의혹에 대해선 범행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선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얽혀있는 관계가 있다고 봤죠. 네, 그렇습니다.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를 논의한 행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.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단전 단수 조치를 이행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재판부는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건 사실상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라며 언론과 출판사에 대한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아울러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사후 계엄 선포문과 위증 관련 혐의도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단을 마찬가지로 내렸는데요.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서 마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꾸며냈다는 내용입니다. 재판부는 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한 전 총리가 공모해서 범행한 거로 판단했는데요.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춰볼 때 불과 약 3개월 만에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걸 기억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오늘 선고 과정에선 전반적으로 재판부의 질타가 많이 이어졌잖아요, 또. 네, 그렇습니다. 재판부는 12.3 비상계엄은 국민이 선출한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으로부터 시작된 친위 쿠데타로 정의했습니다. 위로부터 시작된 내란은 아래로부터 시작된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해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민주적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거나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요구되는 저항권인데 혹시라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 한 전 총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
내란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한 전 총리가 국민에게 가슴 깊이 사과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회복시킬 만한 어떠한 노력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네, 오늘 법원에선 또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.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들어왔을 당시 인사를 한 뒤 정자세로 피고인석에서 꼿꼿하게 앉아 선고 과정을 들었는데요.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유죄로 인정된다는 재판부 언급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양형 사유를 재판부가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.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한다는 줄문을 읽을 때 한 전 총리는 오히려 무표정으로 읽어냈습니다. 다만 방청석에서는 기자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방청석과 기자석에선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면서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.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 여부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체념한 듯이 힘없는 목소리로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. 오늘 선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. 앞으로 이어질 내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있었다는 건데요.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정리해 주시죠. 네,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습니다.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정치인 체포 시도 등 영장주의를 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. 또 재판부는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이는 신속히 국회에 들어가 계엄 해제에 요구한 국회의원의 노력과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덕분이라고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목이 매는 모습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다음 달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요. 이번에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이 내려진 만큼 내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. 네, 한때는 관운의 대명사로 불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만 79세 고령의 나이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습니다. 법정 구속된 첫 총리 사례로 오명을 피하지 못하게 됐는데요. 재판부의 판결 내용 저희 YTN 취재진이 자세히 정리해서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.